이 시스템에서 민원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급은 소유주분들, 그리고 공사 담당자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사에 속해 있는 위탁 관리원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 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크게 이제 국유, 사설. 지금은 아마 민원인이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서 민원인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전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인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적으로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 분께서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이름이 어떤 건지, 그리고 기타적으로 부가적으로 필요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정보관리 시스템 현장 관리에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그 현장 관리에 등록된 목록이 표출이 될 겁니다. 회원 가입 시에. 그래서 실제 공사 담당자 분들의 경우는 공사 담당자 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명을 선택을 하셔서 기타 이제 개인정보나 자격증 번호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위탁관리 업체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원 분들은 먼저 위탁관리 업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리가 안 나오냐?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이나 기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전체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번호, 종류, 그리고 입사일, 기타 등등 근무 지역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등록을 하신 이후에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드시 이제 현장에 대한 정보나 위탁관리 업체분들은 위탁관리 업체 회사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문구가 보일 텐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각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 분께서 이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 주시면은 저희 최종적으로 회원 가입이 완료되어서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 메인 페이지 화면의 시스템 매뉴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기타 이제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설 담당자 전용 매뉴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세스대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일 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일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메일 인증은 회원 가입 진행 절차 중에 하셔도 되고 회원 가입 이후에 마이 페이지에서 하셔도 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3월 24일에 이미 이제 저희 시스템이 오픈이 되어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정식 오픈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 저희 시스템의 Q&A를 통해서 또는 이제 유선상 다양한 민원을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자주 문의를 주셨던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정식 오픈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사에 대한 계정, 즉 이제 공사 담당자 분들에 대한 계정은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의 아이디는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비밀번호는 일괄 초기화가 되었고 이 부분은 아마 각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저희가 일괄 초기화를 해드렸지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끔 비밀번호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같은 현장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전산관리 시스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등록된 그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저희 시스템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에 포함된 그 기존의 이제 예비품이나 이런 표지, 공사용 표지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이관을 했지만 만약에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던 데이터가 어, 클렌징이 되지 않았거나 현행화가 되지 않았던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사 담당자나 위탁 관련 분들에 대한 그 계정으로 직접 저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필요한 예비품인데 장비인데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시스템 지금 신규 정보관리 시스템에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원을 관리할 수 있는 어, 그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대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에 대한 대표 계정은 지방청의 이제 사설 담당자 분께서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등록하시거나 하시고 현장 관리 신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위탁 관리 업체 등록을 통해서 대표 계정을 생성을 해서 별도로 이제 위탁 관리 업체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 이제 주무관님들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공사가 등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 기관이죠. 직접 관리를 하시든, 위탁 관리를 맡기시던 공사 담당자 분께서 현장 관리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현장 관리 신고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제가 매뉴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관리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사설 정보 관리, 현장 관리 신고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현장 관리 신고 버튼을 어,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현장명 같은 경우는 직접 등록이 아닌 이제 사설 지방청 담당자분께서 등록하셨던 현장에 대한 목록이 전체가 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검색을 하셔서 직접 이제 속해 있는 현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에 대한 구분을 직접 관리, 위탁 관리, 국가대행 관리 세 가지 구분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실, 뭐 수량이나 특정 시설, 그리고 기타 뭐 이런 정보들, 선박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위탁 관리 업체가 이 위탁 관리를 맡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분께서 사전에 등록을 해두실 거고요. 여기 목록에 표출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이제 위탁을 맡기실 회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위탁 관리 업체에 실제로 소속이 되어 있는 위탁 관리원들에 대한 목록이 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 관리원에 대한 이름이나 생년월일, 자격 종류, 자격 번호, 기타 정보들을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 표출되는 이 정보들은 반드시 이제 서면 서류상 주고받는 그 위탁관리원에 대한 정보와 명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원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위탁 관리에 대한 현장 관리 신고가 완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직접 관리의 경우는 어,
위탁 업체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 이 직접 관리를 하는 공사 담당자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탁 관리원 등록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수기로 그냥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 근무 지역, 자격 종류, 자격 번호, 등록 일자 이런 거를 수기로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또 추가와 삭제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사설 담당자 분 이외에 저희 민원인 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이 이제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 신고나 또 예비품 관리, 그 다음에 공사용 표지 관리, 또 결제 관리, 점검 정비 관리일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많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이제 선박에 대한 정보나 공사 담당자가 변경이 됐다거나 위탁관리원이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현장 관리 신고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에 대한 이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또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신규 정보관리 시스템에 이관되지 않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라는 뭔가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정식 운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임의로 등록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잘못 등록하신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를 해드리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정보는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최종 등록 전에는 결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못 입력된 데이터에 한해서는 결제 시에 반려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재입력하거나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고요. 크게 지금 데이터가 이관이 되지 않은 항목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표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도등에 대한 표지는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량 표지에 대한 정보가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량 표지는 이제 사설 표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게 기존의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입력하셨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자분들마다 너무 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으셔서 이 해당 데이터는 현행화나 클렌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 새로운 정보관리 시스템에 직접 다시 데이터를 재입력할 것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량 표지와 그리고 도등에 대한 등록 방법은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에 시스템 관리 공지사항 FAQ Q&A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저희 FAQ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주 문의 주셨던 저희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별도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제작을 해서 여기 FAQ에 업로드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표지를 어떻게 등록을 하시는지, 또 도등 표지를 어떻게 등록을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그 자료를 조금 같이 보여드리면서 표지에 대한 등록 방식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량 표지 같은 경우는 항로표지 정보관리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교량 표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는 교량, 야, 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는데 저희 신규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교량 표지로 교량, 야, 주에 대한 기능을 그룹화해서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량 표지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표지에 대한 이름, 그리고 좌표, 기타 목적 및 용도, 그리고 뭐 신설 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야주 구분이라고 보이시는데요. 이 표지가 이제 주간에만 뭔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교량 주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교량 야에 대한 기능만 수행한다 하면 야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두 개 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야 주를 모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그 저희가 표지 기수에 따라서 항로 표지 통과 현황 현황 자료에서는 해당 체크한 기수에 따라서 이제 카운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 관리 같은 경우는 사설 표지는 반드시 모든 표지에 대한 정보가 현장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 표지가 어떤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관리하지 않았던 표지 등급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신규 시스템에서는 등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표지 등급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교량 표지에 대한 입력 데이터고요. 어, 필, 필요에 따라서 기타 이제 파일이나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자유롭게 이제 첨부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원 및 장비 정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력카드에서 관리하셨던 정보들을 여기 입력을 하시는데 필수 값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메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량 표지 상세 정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의 명칭을 조금 정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방향, 등명기, 기타 장비, 교량표, 좌표, 이름, 등지, 그리고 뭐 광달거리 명호라는 이제 입력 값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산관리 시스템에서도 교량 야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방향이 좌측 단등인지 중앙등인지 우측 단등인지 이런 등에 대한 종류 방향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해당 이제 등명기가 어떤 등명기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실무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르면은 교량 표지의 경우에는 정육이나 뭐 레이더 반사기나 이런 기타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등록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타 장비도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 화면을 구성을 해 두었고요. 교량표 같은 경우는 주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에 보시면은 장비용품에 주표라는 장비가 하나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교량표를 등록을 해 주시려면은 장비용품 관리에서 주표를 하나 사전적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증명기나 교량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 좌표를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이름 C1, C2 요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입력하셨던 그 교량등, 교량표에 대한 그 위치에 적합한 그 이름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등질, 광달거리, 명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량표만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등질이라든지 뭐 광달거리, 명호 이런 거는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이 오픈을 하고 나서 많은 사설 담당자분께서,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교량 표지를 실제로 열심히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다 반려가 됐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강서 낙동 강교라는 하나의 교량 표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새로운 신규 시스템에서는 강서 낙동 강교라는 교량 표지를 하나만 등록을 하시고, 여기 뒤에 보시는 C2, C3, L2, L3 이런 세부적인 방향에 따른 교량 등 교량표에 대한 정보를 이전에 보여드린 그 교량 표지의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그룹화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교량 표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교량등과 교량표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시스템에 정보 입력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등에 대한 입력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항로표지 정보관리 카테고리에서 도등이라는 표지를 선택을 하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입력하셨던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전등과 후등 정보에 대한 입력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는 관리하지 않았던 정보인데 하나의 도등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등과 후등으로 각각 이제 뭐 구조물과 그 다음에 증명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등과 후등에 대한 어떤 각각의 증명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각각에 대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각각에 대한 좌표 정보까지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사설 표지의 경우는 반드시 이제 현장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가 보여드리는 교육 자료는 저희 시스템 FAQ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이제 어,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결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저희 시스템의 단계와 절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민원인 분들께서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수행하시는 업무는 회원가입, 그리고 공사용 장비 구조물 표지에 대한 등록, 또 현장 관리 신고, 그리고 점검 정비. 요런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정보는 지방청 사설 담당자분께서 등록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업체도 등록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민원인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저희 지방청 담당자분께서 등록을 하실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지방청에서 위탁관리 업체 현장 그리고 여러 필요한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은 공사 담당자분은 저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직접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공사 담당자분이 여러 개의 현장에 대한 공사 담당자라고 하시면은 한 사람이어도 여러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사는 무조건 어, 이제 한 회원이 한 개의 계정만 가지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에 따라서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참고를 해서 업무하실 때 혼선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관리원은 이제 반대로 정말 이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그 회원가입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결제는 이제 사설 담당자분께서 또 시스템 관리자분께서 이제 결제를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담당자분들은 공사에 필요한 장비 예비품, 그리고 부표 구조물 예비품, 표지를 등록을 하실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사설 같은 경우는 부표 이제 몸체에 대한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새롭게 바뀐 신규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부표 구조물은 이제 선행적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지 등부표나 부표에 대한 표지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제 표지 신설이나 이런 신규 정보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사설 담당자분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결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은 시스템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보가 등록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탁관리원 같은 경우는 표지에 대한 등록 권한은 없고요. 예비품에 대한 장비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등록만 가능합니다. 공사 담당자분들은 현장 관리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현장이 직접 관리로 진행이 되는지 위탁 관리로 진행이 될 건지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선박 정보나 이 공사에 투입되는 여러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담당자와 위탁 관리원은 점검 정비 작업 지시서를 등록을 하시고 완료 보고서를 등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완료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시면은 이제 저희 시스템의 사설 담당자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완료가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에 대한 분류가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요. 이 모든 자료는 저희 시스템 매뉴얼이나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교육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사설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드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주시는 부분이 기능에 대한 이제 조작법입니다. 네, 기능에 대한 오류도 물론 지금 저희 시스템 오픈 초기 단계라서 오류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 기능을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 Q&A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기능에 대한 오류 같은 부분은 오류가 발생한 화면을 가능하시면은 최대한 화면을 캡처를 해서 Q&A에 같이 파일을 이제 이미지를 첨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 Q&A에 문의사항을 등록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뭐 결제라든지 특히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제는 각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 분께 문의를 드려서 결제가 조금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결제에 대한 좀, 네, 그 확인의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반려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반려 사유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데이터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은 각 지방청의 사설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리면은 아마 훨씬 빠른 답변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기능 오류, 조작법, 그리고 다양한 뭐 데이터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수집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바로바로 좀 대응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사용자의 좀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조금 낮게 두고 이 기능이 정말 저희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사항은 수집은 하되 우선순위를 조금 낮게 두고 있다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계속 이 모든 자료는 저희 시스템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가장 최신 버전의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매뉴얼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민원인 분들, 특히 이제 공사 담당자 위탁 관련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주요 기능을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기능에 대한 이제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최대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저희 이제 채팅창에 어, 혹시 잠시만요.
네, 어, 네네. 질문 주신 거랑,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30분 정도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네,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저희 측이정보원 그 주무관님 들어오셨을까요? 아, 네. 혹시 주무관님 혹시 별도로 더 안내드릴 사항이나 뭐 공지해야 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특이정보원의 이선희 주무관입니다. 어, 저희가 3월 24일부터 해서 지금 정보관리 시스템을 오픈해서 정식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이랑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이렇게 교육을 또 다시 한번 마련했습니다. 지금 많은 문의사항들이 오고 계시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좀 사용하시기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사항이 많은 거라고 이해되고요. 사용하시다 보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우신 부분들은 저희 Q&A 판에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용하셔서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도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 상에 또 업로드 될 거라서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뉴얼도 저희 다시 한번 리뉴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잘 남겨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오늘 교육 시간을 1시간 정도로 계획을 해 두었고, 추가적인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라든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일찍, 네, 회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화면 녹화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오늘 보여드린 매뉴얼까지 해서 한 번에 좀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면은 Q&A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